맨유가 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얼마 만의 연승인가요? 올해 2월 이후에 첫 리그 연승 행진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경기였어요. 맨유가 골을 넣은 이후에 사우스햄튼이 포기하지 않고 후반 막판까지의 공격력이 아주 매서웠고 데아, 바란, 달롯 등이 좋은 세이브를 몇 번 해주면서 1대0 스코어를 지켜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순위가 순간적으로 6위까지 맨유가 올라갔어요. 물론 4라운드 첫 경기가 맨유였기 때문에 다른 경기들이 다 끝난다면은 순위는 조금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2라운드 끝났을 때 어땠습니까? 순위표를 차마 볼 수 없었던 정말 좌절스러운 순위에서 이제는 벗어난 것 같아요. 오늘 그리고 카세미로 선발 여부 관심사가 있었는데 선발로는 나오지 않았고 테나는 리버풀전 승리했던 선수들에게 믿음을 보이면서 선발 라인업을 그대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호날두와 메가이어가 벤치로 시작했다는 거죠. 확실히 지금 2연속으로 들고 나온 이 선발 라인업은 에너지 레벨이 넘치는 선수들이 많아요. 모든 선수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빠르기도 하고 거칠다고도 볼 수 있지만 투지 있는 선수들도 많고 그리고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다만 리버풀전만큼 오늘은 상대 뒷공간을 공략하지는 못했어요. 특히나 래시포드를 포함한 공격진들이 벨라코찹이나 살리수, 사이드에는 스피드가 빠른 제네포나 피터스와 같은 이 수비수들을 제대로 공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맨유가 후방에서 빌드업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조금 힘들었죠. 사우스햄튼 선수들이 3라운드 레스터전처럼 내려앉다가 맨유가 끌고 올라오려고 하면은 갑자기 확 덮치고 그리고 중원을 좁히면서 맨유가 공을 사이드로 빼게 만들었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산초나 엘랑가가 터치라인에서 고립되는 상황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공격의 활로를 달롯 선수가 오버래핑으로 풀어주면서 좋은 공격들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도움을 오늘 기록하기도 했고 사실 달롯이 항상 전진 능력은 보여줬지만 슈팅이나 크로스 부분이나 마무리가 안 되는 장면들이 많았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결과물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브루노 선수도 달롯의 움직임에 맞춰서 박스로 침투하는 모습이 계속 있었어요. 이 부분이 테나가 주문을 많이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두 선수가 결승골을 합작품을 만들어냈죠. 사실 경기력 자체가 만족스럽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꾸역승으로 연승 궤도를 만든 것 자체가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오늘도 한번 선수들 평점을 매기면서 한 선수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댓글로 의견을 주시면은 매월 최고의 선수나 최악의 선수를 뽑는 컨텐츠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데아 선수는 저는 7점을 주고 싶습니다. 데아에게 기대하는 선방이 그대로 나왔어요. 빌드업 부분에서는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 경기를 어쨌든 본다면 후반전에 대단한 선방도 한번 해냈죠. 그리고 결승골에 도움을 기록한 달롯은 수비에서는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이 있었어요. 미스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공격에서 오늘 계속 찬스를 만들어 나가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저는 고무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수비에서도 오버헤드 킥을 막아내는 장면도 있었죠. 저는 좋은 장면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8점을 주고 싶지만 그래도 미스들이 좀 있었기에 7점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8점을 주겠습니다. 완전히 수비 리더가 됐습니다. 바라는 부상만 아니면 돼요. 부상을 안 당해야 됩니다. 맨유 센터백들 중에서 위치 선정, 커버 능력, 수비 라인을 리드하는 능력 등 그냥 모든 부분에서 저는 1인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올 시즌에는 부상 없이 계속 포백의 한 자리를 차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란의 짝 리산드로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 첫 클린시트를 같이 만들어냈다라는 점이고 전체적으로 채 아담스와의 파워 경합에서도 걱정한 것만큼 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중에는 꽤 거친 수비도 본인이 직접 보여주면서 공을 뺏기도 하고 헤더 경합에서도 걱정스러운 부분보다는 오히려 좋은 장면이 많았죠. 리산드로에게는 7점을 주겠습니다. 말라시아는 오늘 공격 부분에서는 달롯에 비해서 영향력이 적었다고 볼 수 있지만 수비적인 부분에서 준수한 태클 능력을 또 보여줬고 민첩한 모습도 보여줬고요. 전반전에 안 좋은 패스 미스가 한 번 있긴 했지만 그 뒤에는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6점을 주겠습니다. 맥토미니는 오늘 평가가 갈릴 것 같아요. 후반 막판까지 굉장히 열심히 수비를 커버하면서 박스 안에서도 좋은 헤더 클리어링을 보여주고 몸싸움도 항상 그렇듯이 과감하게 해주면서 정말 말 그대로 중원 싸움, 그 파이트 좋은 요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공을 소유하는 과정, 중원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본다면은 에릭센의 짝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도 있었죠. 그래도 저는 수비에서의 공헌도를 높게 생각해서 7점을 주겠습니다. 에릭센은 오늘 후방에서 반대 방향 전환 패스 그리고 전진할 때는 산초와 왼쪽에서 좋은 호흡을 몇 번 맞추는 장면도 나왔어요.
다만 맥토민이 앞에서 말했듯이 중원에서부터 전개를 풀어나가는 과정은 아직 맨유의 숙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6점을 주겠습니다. 브루노는 일단 결승골을 넣었기 때문에 저는 후한 점수를 줄 건데요. 브루노는 확실히 오늘 결정적인 장면들에서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이 많았고, 어떻게 보면 레시포드가 오늘 굉장히 많이 막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침투하면서 변수를 창출해내려고 했습니다. 도전적인 패스나 전개 과정이나 이런 패스 정확도, 킥 정확도 부분에서는 아쉬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일단 승리의 결과물을 만들어낸 결승골을 기록한 부페에게 8점을 주겠습니다. 산초, 엘랑가는 둘 다 같은 점수를 줄 것인데요. 5점을 주겠습니다. 고립되는 과정이 많았고 두 선수는 억울할 수는 있겠죠. 왜냐면 맨유의 후방 빌드업이 중원에서는 전혀 풀어나가지 못하면서 사이드로 계속 빠지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가 터치라인 근처에서 공을 잡게 되고 수비에게 둘러싸이면서 공을 뺏기는 장면도 있었어요. 물론 산초는 좋은 볼터치를 보여주면서 탈압박을 보여주기도 했고, 엘랑가도 중앙으로 파고들면서 좋은 호흡을 한두 번 보여주긴 했지만 전체적인 퍼포먼스는 좋은 쪽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레시포드는 4점을 주겠습니다. 리버풀전과는 완전 다른 양상이었어요. 리버풀전에서 침투 하나하나가 위협적인 모습이었다면 오늘 경기에서는 그런 모습이 거의 없었죠. 물론 사우스햄튼이 뒷공간을 쉽게 내주더라도 벨라코찹을 중심으로 잘 막아냈기 때문이죠. 일단 유효 슈팅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한 부분에서 저는 낮은 점수를 주겠습니다. 교체 선수 일단 호날두 4점을 주겠습니다. 후반에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사우스햄튼 선수들이 막판에 쭉 올라오면서 호날두에게 역습 기회가 두어 번 있었죠. 아주 좋은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너무나 허무하게 모두 날렸어요. 전방에서 헤더 경합은 적극적으로 해주긴 했지만 그런 역습 좋은 찬스를 하나도 살리지 못했다. 마무리까지 이어나가지 못한 부분에 낮은 점수를 주겠습니다. 카세미로와 프레드는 적은 시간을 뛰어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카세미로는 투입되자마자 한두 번 벗겨지고 나서 그 뒤로 좋은 커버도 보여주고 수비적으로도 영향력을 펼쳤습니다. 감독 테나우에게는 오늘 7점을 주겠습니다. 전술적으로는 사우스햄튼을 타개하지는 못했어요. 교체로도 확실한 변화를 주면서 경기를 이끈 건 아니었고요. 하지만 호날두 메가이어를 계속 선발해서 제외하면서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명성이 높더라도 확실한 주전은 없다. 그리고 누구든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 선발로 쓸 것이다. 이런 메시지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가 최악의 상황에서 테나우의 이런 결단으로 결국 2연승을 만들어낸 선발 라인업을 꾸렸죠. 그래서 저는 7점이라는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오늘 경기 다들 어떠셨나요? 승리를 떠나서 경기력 자체만 본다면 만족스럽지 않은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연승하기 어렵네요. 다음 경기는 레스터 원정입니다. 제발 3연승 기도하겠습니다.